장관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현재 의료 인력의 대략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 전공의가 이탈한 상황에서 어떻게 응급 의료가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네. 예,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관님도 이 데이터를 약간 얘기하셨는데 한 동기에 비해서 작년 동기에 비해서 한 30% 조금 넘게 응급실 찾는 인원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응급실에 바로 수용되지 못하고 재이송되는 건수는 동기에 비해서 한 40%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 찾는 사람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한 번에 수용되지 못하고 재이송되는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이건 원활치 못하다. 이걸 반증하는 것이죠. 그죠? 예. 예, 뭐 응급실도 부족하고 배우 진료도 부족하고 또 보니까 이제 전공의가 이탈하기 시작한 게 올해 2월 19일부터인데 2월 19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190일과 그 이전 190일을 비교해도 재이송되는 건수가 그 이후에는 한 46%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인이 딱 전공의 이탈에 다 귀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관님도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하긴 어렵다. 지금 여러 의료진들의 희생과 노력 때문에 응급의료 체계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예. 전 정부가 이런 인식을 좀 명확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한덕수 총리 예를 남인순 의원님도 드셨지만 이런 인식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좀 여쭤보면 윤석열 대통령님은 비상의료 체계 원활하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이건 어때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때 질의응답 과정에서 듣기로는 그 전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앞쪽에 말씀하셨던 내용 저도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게 국민들로서는 덜 불안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예, 어려움이 있다. 헤쳐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지. 계속 원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정확한 인식으로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엊그저께 교육부에서 제한적으로 휴학을 승인하는 내용을 발표했어요. 의대에. 근데 이 내용 전체를 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5년제가 가능하다는 내용만 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겁니까? 아까 협의를 안 했다, 사전 협의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희가 이제 발표 직전에 이제 그 전공의 수련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협의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이 자료에 보면 국시 일정이나 이런 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아까 장관님이 협의를 안 했다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거는 사전에 앞으로 협의하겠다 정도의 얘기는 있었다? 구체적으로 협의한 건 아니지만 예. 근데 저는 사실 이걸 구체적으로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앞으로 협의합시다 라고 정도만 말하고 자료에 담아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참 이해는 안 갑니다. 근데 아마 그 국시 관련된 것은 저희가 이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방침을 몇 차례 그 뭐 브리핑 같은 걸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원칙에 따라서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이 내용을 한번 쭉 보십시오. 어차피 의사의 수나 의사의 질에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챙겨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협의를 단순히 안 했다.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사전에 앞으로 협의할 것이다 정도만 들었다. 이걸로 만족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만족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 내용을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진짜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볼 테니까 나중에 교육부하고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25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 등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복귀하는 학생은 우선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말에 따르면 이거는 차별이죠. 이거 문제 안 생길까요? 아마 그건 뭐 차별을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빨리 복귀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겁박이죠. 차별을 통한 겁박이죠. 제가 봤을 때 복귀해도 니들 우선권 없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읽혀지고요. 반복적으로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나중에 한번 교육부하고 얘기해 보세요.
교육 현장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조건부 휴학을 하는 조건으로 동맹 휴학 의사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명확히 의사를 확인하죠? 아마 그 수사를 해도요. 고의나 과실 같은 내면의 의사를 밝혀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암만 해도 저기 지금 동맹 휴학이라고 하는 게 휴학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개인적인 사유를 명확히 해달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저도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몇몇 의대에 그래서 휴학 사유도 받아서 봤어요. 근데 휴학 사유 중에 증빙서를 아예 안 내게 되는 휴학 사유들도 있어요. 현재 학칙들에 따르면. 네. 그런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추적할 겁니까? 아마 별도로 가정 방문하실 거예요? 저는 참 이해가 좀 안 되고 학습을 지원하는 목표로 장관님 족보라는 거 아세요? 네, 뭐 어느 시험이나 족보 같은 족보는 거다 있죠. 예. 대학 다닐 때 저도 보면 복사집이 난리가 납니다. 그거 하려고. 지금도 뭐 의대에서 어쩔 수 없이 뭐 교육의 복잡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긴 한다는데 네. 이걸 공식적으로 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막 지원해 주는 것들을 족보를 공유하고 이걸 하는 걸 방침으로 내세웠던데 좀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진짜 공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시험 문제 똑같이 내는 교수님만 제가 수강 신청을 해서 학점을 유지했거든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게 대학 교육의 정상화라고 보기가 참 어렵죠. 하여튼 그런 것도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저희한테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공보위 배치 관련돼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네. 말씀하셨는데 지역에서 공보위가 하는 역할은 장관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네. 진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없는데 배치하는 게 공보위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그 인력을 빼서 배치를 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신중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해서 판단을 내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기서 빠지면 의료의 진공 상태가 생겨요. 맞죠? 네. 공백이 확대될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 판단하실 때 어떤 자료로 판단하셨고 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전에. 네.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네. 빨리 제출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주셔야 돼요. 네. 이거는 만약에 합리적인 근거나 신중한 고민 없이 그런 결정을 하셨다면 대단히 잘못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지역의 의료 공백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주시는 대로 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전공의들 복귀라고 지금 거듭거듭 장관님 얘기하고 계세요. 맞죠? 네. 지난번 청문회 때도 그랬고 교육위와 연석회의 때도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도 다 주시는 답변은 똑같아요.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하겠다. 그 말씀만 지금 반복하고 계십니다. 근데 누구나 다 알아요. 일단 논의 테이블에 25년도 정원에 대한 의제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당은 일찍부터 그 얘기를 했고요. 맞죠? 네. 현실은 인식하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만 자꾸 보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보 재정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나중에 따로 좀 보고도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26년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아마 종합계획 그러니까 작년 종합계획에서 예, 거기서 그런-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공의 이탈 후에 비상 진료로 더 지출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은 또 상급 종합병원에 그 환자가 줄어서 지출이 감소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전반적으로 봐갖고 저희가 재추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재추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럼 10년간 건보 재정에서 5년간 건보 재정에서 10조를 쓰겠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정도의 그 여유는 된다고 지금 준비금만 해도 한 27조, 28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지출 효율화 대책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세요. 네. 건보 재정이 과연 괜찮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의원실에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진짜 그렇게- 마지막입니다. 아까 대통령 사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어떤 말씀 잠깐 하셨냐면
2,000명 정원을 늘리는 부분,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뭐 숭고한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근데 그걸 다만 실행하는 과정에서 장관이 잘못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셨어요, 그죠? 네. 실행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미스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실행되는 과정 적어도 결정하는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부정을 하시니까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 안 했어요? 제가 대통령께 보고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행하는 과정에 시행하는 과정이라 하면 여러 가지 지금 미스가 나와서 네. 거기에 대한 비판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후에 지금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 네. 그것을 커버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에 있어서 효과가 있니 없니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의료 공백에 대해서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 드리셨냐고요. 예, 그 비상진료 대책과 관련된 하는 거, 그다음에 중대본에 올라가는 회의에 대해서는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수석실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판단하고 지시 내린 건 없으세요? 국무회의 때나 그 요번에 추석 전에도 국무회의 때 뭐 대수비 때 그 비상진료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상 의료 체계 차질 없이 해라 그 정도 말씀만 딱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네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복지부가 또 그거에 따라서 대책도 만들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보다 대통령님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이것저것 알아보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시도 하시고 하시는 걸 국민분들이 기대할 것 같은데 네. 딱 그렇게만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대수비 때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지는 솔직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접 들으신 바는 없고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그 정도만 담겨 있었던 거예요? 예, 국무회의 때도 지시를 별도로 하신 바 있고요. 모두 말씀해서. 일단 알겠습니다.